이번에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 물질의 생산이라고 하면 생산자가 하는 일이죠. 생산자는 식물이고요.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을 한다는 건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 되고요. 광합성한 총량, 그걸 광합성량 대신에 생산량이라고 쓰고 총생산량, 총광합성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 생산시킨 유기물의 총량, 그게 총생산량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식물은 어떻게 소비를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총생산한 것 중에서 뭐로 일단 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식물체가 호흡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써버리고 나면 남은 것들, 이게 진짜로 이 녀석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니까 총 생산량 중에서 호흡량을 뺀 거, 걔가 순생산량이 되죠.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을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게 총 생산량이죠. 근데 내가 먹고 사는데, 생명 유지를 먹고 사는데 한 달 동안 40만 원을 썼어요. 그럼 40만 원이 호흡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6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일에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순생산량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는 되겠죠? 그래서 식물이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생명 유지를 위해 호흡을 위해서 유기물을 써버리고 나면 남은 것들이 순생산량이 되는데, 이 순생산량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림에는 네 가지 나왔지만 세 가지만 봅시다. 피, 고, 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피나게 고생했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순생산량은 피, 고, 생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피식량, 고사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피식량이라고 하는 건 식물이니까 초식동물한테 잡아먹힌 양, 초식동물이 뜯어먹은 양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고사낙엽량은 이제 못 쓰는 가지나 오래된 가지나 잎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 이제 고사낙엽량. 이건 내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생장량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장량이 크면 클수록 더 잘 자라는 식물이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여기 피식량이에요. 이 피식량을 지금 그림에 잘 안 보이는데, 피식량을 이렇게 초식동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피식량이라고 하면 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식사를 당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식물 입장에서는 피식량이지만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섭식량이라고 부릅니다. 섭식량. 그럼 피식량 전체를 확대해서 섭식량이라고 써놓고, 그런데 초식동물은 식물과 달리,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육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은 식물과 달리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배출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출량. 이거를 불소화 배출량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불소화 배출량. 소화되지 않아서 섭취를 하긴 했지만 소화되지 않아서 그냥 버려지는 거. 그걸 불소화 배출량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이렇게 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똥이에요, 똥. 어쨌든 똥으로 버려지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제 섭취해서 흡수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배출량 뺀 걸 뭐라고 불러요? 동화량. 그러니까 동화량이 마치 뭐와 같냐면 식물에서의 총생산량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화량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할 거고? 호흡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잘 보세요. 나머지는 피. 왜냐하면 피식량, 육식동물에서 잡아먹힐 거니까 피. 그 다음에 자연사량. 고사량이라고 안 하고 자연사량이라고 하는데, 털갈이 할 때 털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허물을 벗거나 했을 때 허물에 있는 유기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사량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생장량. 그래서 얘는 피자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생장량이 커지면 이제 생장량을 가지고 초식동물이 자라겠죠. 덩치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육식동물 마찬가지, 요 피식량을 출발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섭식량으로 해서 똑같이 초식동물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 볼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식물의 고사 낙엽량 이만큼이죠. 그리고 초식동물의 생장량 이만큼이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걸까요? 식물의 고사 낙엽량 이만큼, 초식동물의 생장량 이만큼 같은 건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초식동물의 생장량을 포함해서 이거 전체가 요만큼 피식량에 해당되게 되니까 이걸 호흡량 나누고 피식, 자연사 나누고 생장량 나누고 배출량 나눠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요 두 개가 같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조금 전에는 어느 한 시기에 생성할 수 있는 양을 얘기했다면 그럼 지금은 뭐냐면 나무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의 일생 동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총 생산량 그래프. 이만큼 총 생산을 했으면 잎에서 호흡으로 요만큼 버리고 줄기가지의 뿌리에 호흡으로 또 요만큼 버리고 낙엽량 이만큼, 피식량 이만큼, 고사량 이만큼, 그 다음에 남은 게 여기 C라고 써 있는 얘가 뭐예요? 생장량이겠네요. 생장량. 요런 그래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보세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에 요렇게 잘랐을 때 호흡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호흡량이 이만큼. 그 다음에 고사 낙엽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이니까 요만큼. 그리고 피식량이 이만큼. 그리고 나머지 생장량 해서 요렇게 생긴 막대기가 될 거고 80년이 됐을 땐 이렇게 되니까 호흡량이 이만큼, 고사 낙엽량이 이만큼, 피식량이 이만큼, 생장량이 이만큼 해서 이 막대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해요. 이거를 전체 총 생산량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 요게 총 생산량. 그리고 호흡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호흡량은 점점 넓어지니까 호흡량이 이렇게 이게 호흡량이 됩니다. 호흡량. 그렇다면 호흡량이 이만큼이고 총 생산량이 이만큼이므로 요 사이에 해당하는 값. 이건 뭐가 될까요? 얘는 순생산량이 되겠죠. 될까? 그럼 이거랑 비슷한 그림이 또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총 생산량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순생산량을 보시면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지게 되니까 순생산량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순생산량. 그러면 나머지 요 차이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될까? 요게 호흡량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순생산량의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얘가 피식, 고사, 생장량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피식, 고사, 생장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 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거를 줄여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